2024년 7월 14일 반도체 낸드 시각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발전하잖아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게 많고 기회가 많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기술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수혜 종목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각종 그냥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해서 어떤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6월 말 수출 데이터가 7월 초에 나왔죠. 보시면 반도체 쪽이 작년도 대비해서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저가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너무 반도체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많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2021년도에 6,445억 불을 했는데요. 24년에는 6,891억 불. 그러니까 2022년의 최고치를 능가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HBM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아직 레거시 쪽은 올라오는 중이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성장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AI 트레이닝 서버에서는 데이터 보존성이 높은 플로팅 게이트가 필요하고, 플로팅 게이트는 과거에 썼던 방식이죠. 그리고 AI 출연형 서비스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CT 방식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자, 2025년도 낸드 캐펙스에서는 삼성전자 V10 투자가 있을 예정이다. V10이 뭔지 저번에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서 트리플 스택이 더블 스택에서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수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텔의 극 좋은 시각 장비를 적극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씩 하나씩 볼 텐데요. 일단은 극 좋은 시각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 좋은 시각이 뭐냐? 말 그대로 극 좋은 시각은 과거보다 온도가 더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극 좋은 시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죠? 텔이 하는 겁니다. 과거에 낸드가 시각을 많이 할 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회사는 램 리서치였습니다. 근데 램 리서치의 시각 장비를 텔이 점유율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 이 회사들, 이 텔의 밸류체인 상에 있는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죠. 그 얘기 말고요. 극 좋은 시각이 지금 뭔지 한번 좀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극 좋은 시각은요, 과거에는 시각 온도가 20도에서 120도 사이였대요. 극 좋은 시각은 굉장히 저온이잖아요. 마이너스 70도에서 마이너스 100도. 그러니까 과거보다 온도가 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대표적으로 이때 필요한 것은 온도를 낮추는 장비겠죠. 온도를 낮추는 장비인데 이렇게 하면 공정 시간이 53% 줄어든답니다. 거의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공정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뭘까요? 공정 시간이 줄어들면 이렇게 보십시오. 웨이퍼 하나를 처리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고 보는데요. 시각 과정이 이게 30분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장비를 덜 쓰거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렉이 걸렸던, 그러니까 다른 공정들은 30분씩 했다고 가정해 봐요. 1시간 하기 때문에 장비가 2개가 필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렉이 걸렸다면 장비 수가 줄어들 것이고요. 렉이 안 걸렸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탑단이 1시간씩 걸렸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얘는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옆에 라인 걸 갖고 와서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바뀌기만 한다면 뭔가 소재도 많이 변할 것 같죠. 그래서 삼성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V9이 290단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일부 도입하고 하이닉스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죠. 극좋은 시각 장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극좋은 시각이 메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시각을 갖다 과거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등방성 시각과 비등방성 시각입니다. 자, 얘기를 한 번씩 해볼게요. 계속 오늘 반복될 얘기인데 시각이라는 게요. 우리가 원하는 높이까지 시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각할 줄 알고 넣었는데 이렇게 못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못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시각액은 이것을 시각할 만큼 넣었다는 가정을 해보면 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등방성 시각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시각 높이만큼 들어가야 되고요. 정상 시각 높이만큼 들어갈 때도 이 폭이 일정하게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설명드렸지만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밑이 좁아들던가 아니면 밑이 이렇게 되던가 뭔가 왜곡들이 생기는 거죠. 또 더 많이 오버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각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등방성 시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뭐요? 낸드의 나이트라이드 시각을 할 때는 등방성 시각을 이용합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각은 원하는 깊이까지 일정한 폭으로 잘 시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낸드가 옥사이드,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겹쳐서 놓는데 이 깊이가 깊어지면 종횡비가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폭을 좁고 깊게 만들수록 굉장히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하다못해 식각이라는 게 여기서 파내는 거잖아요. 그럼 파내면 내가 식각에를 뿌렸는데 여기서 불필요하게 파져 있던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배출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좁아지면. 그래서 식각을 막는 경우도 생기고 생각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각의 난이도는 깊게 들어가거나 그리고 이게 좁아지면 생기는데요. 미세화되면 좁아지는 거고요. 깊게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낸드로 보면 이 층수가 뭐 10칸일 때보다 이게 100칸, 200칸, 300칸으로 갈 때 더 깊어질 거 아닙니까? 더 깊어지는데 좁아야 되니까 종횡비가 좁아들고 그러니까 식각의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극좋은 식각이라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극좋은 식각을 한다고 해서 제일 높은 식각을 한다고 해서 뒷단에 기존에 사용했던 장비들이 불필요한 건 아니고 기존에 사용했던 장비들도 다 필요하죠. 하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이테크닉에 관련된 회사들이 더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극좋은 식각 쪽에서 그런 쪽의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 더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죠. 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원래 사나막을 이렇게 입히죠. 원래 쭉 한 번에 피는데 입히고 나서 위에다가 뭘 하죠? 우리가 PR을 도포하죠. 포토 레지스터를 도포합니다. 원래 이제 다 붙어 있는 거죠.
지금 지워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 그렸는데 원래는 쭉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빛을 조사를 하면 빛에 반응하는 부분은 날아가죠. 빛에 반응하는 부분들이 날아가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식각액을 도포하든 식각가스를 넣든 이제 식각을 하죠. 식각을 붓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식각액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산화막인 경우에는 산화막만 날리고 포토 레지스터는 건드리지 않고 실리콘도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식각을 할 때는 선택한 것만 이렇게 잘라야 되죠. 이렇게 자르고 나서 나중에 PR을 스트립하죠. 포토 레지스터를 없애고 나면 우리가 산화막이 식각된 채 나와 있고 여기다 또 증착하고 또 식각하고 증착하고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노광 장비가 들어가죠. 계속 이야기가 될 거니까요. 이제 식각을 우리가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깊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어떤 부분을 깊게 이제 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낸드 같은 경우가 제일 깊죠. 디램 같은 경우는 식각을 깊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낸드가 이제 단수가 올라가니까 깊게 해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물들을 배출해야지 식각이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산물들이 배출이 제대로 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또 쓰러지지 않게 어떨 때는 배리어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좁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물도 잘 나와야 되고 식각도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산물이라는 개념들도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각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뭐 8마이크로의 깊이로 식각을 하느냐 10마이크로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옥사이드하고 나이트라이드를 계속 증착을 하고요. 이렇게 증착하잖아요. 그 다음번에 채널 홀을 뚫을 때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채널 홀을 딱 뚫고 폴리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좁고 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사이드 채우고요. 자, 그 다음번에 여기를 갖다가 에치를 하죠. 이 에치는 지금 보시면 옥사이드하고 나이트라이드 다 반응하는 걸 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만 해요? 나이트라이드만 지울 수 있는 애를 넣는 거죠. 선택해서 넣는 겁니다. 선택해서 넣는다는 거에 주의하시고요. 선택해서 넣고 이제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선 식각 쪽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요거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등방성 식각이고 얘는 비등방성 식각이죠. 그러니까 일자로 와야 되고 얘는 옆에 것까지 같이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올릴 때마다 나이트라이드하고 산화막하고를 계속적으로 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식각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얘는 이것만 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들어와서 나이트라이드를 다 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액체를 사용하게 되겠죠. 이제 이거는 가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액체로 해야 될 테니까요. 등방형이니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한다면 얘만 선택해서 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막은 건드리면 안 돼요. 산화막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HSN이라고 부르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하이 셀렉티브 나이트라이드 에천트. 그러니까 고선택 인산계 식가계. 이제 인산을 사용한다는 거죠. 인산을 사용하면 산화막을 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초산을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HSN이라고 하고 초산을 사용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에서 다시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다시 보시고요.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기본 개념으로, 그러니까 극저온 식각이라는 것은 온도를 갖다가 영하 마이너스 70도에서 마이너스 100도까지 낮추는 거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하면 가스들도 과거에 사용했던 가스들이 아닌 새로운 가스들을 써야겠죠. 자, 그 다음번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한 번에 식각이 가능한 게 뭐 128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더 깊은 거를 할 수 있으니까 공정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깊게 뚫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채널 홀 애칭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래서 거기를 식각할 때 굉장히 좁고 깊게 할 수 있다. 그래서 400단까지 가능할 걸로 텔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좋은 식각을 하게 되면 온도를 많이 낮추고, 그리고 가스도 변화하고, 그 가스 레시피는 아직 이제 공개는 안 됐죠.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재 회사들도 바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낸드도 굉장히 고사양으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낸드가 고사양으로 빠르게 올라와야 우리가 지금 추론형 AI나 연산형 AI, 특히 이제 추론형 AI에서 낸드가 더 비중이 더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들이 빨리 바뀌고 있고 25년, 26년에 낸드 식각이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가 봐야 되죠. HSN 이야기는 아닙니다. HSN은 그 다음에도 계속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알게 되면, 아, 어느 부분이 지금 극좋은 식각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재는 안 쓰게 될 것이고요. 어떤 소재는 더 많이 쓰게 될 것이고요. 어떤 소재는 영향이 없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단수가 올라가면요. 이렇게 이제 단수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보면요. 나이트라이드도 그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수가 올라갔을 때 HSN 사용량도 늘어날 확률이 높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러니까 채널 홀을 만드는 이 부분에 들어갔던 가스들은 변화할 수 있다.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어떤 가스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또 우리가 발빠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정보가 나왔을 때 딱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